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약을 반복하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호남 지역에는 최대 100mm의 비가 예상되며 장마전선은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준 뒤 다시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호우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할인 지원 품목을 기존 5개에서 1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할인율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구입하는 곳에 따라 달라지며 할인 혜택은 일주일에 1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40% 가까이 늘면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방역 조치 추가 완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2단계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데 다시 커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오늘 일본에서 열립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두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상징 파랑새 로고가 알파벳 X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로고 변경이 아닌 트위터를 이른바 슈퍼 앱으로 변화하기 위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남해로 물러난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은 전국 대부분에 강약을 반복하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늦게 호남과 충청북도 다시 시작된 비가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호남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많게는 80mm가 넘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주춤하는 곳은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30도, 대구 31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준 뒤 다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6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중고차 매매단지와 도로 등이 물에 잠기고 저지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가 온통 흙탕물입니다.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주유소와 금융기관 등 1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밤 사이 150mm가 넘는 폭우에 이곳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수구가 역류했습니다. 양수기로 쉴 새 없이 물을 퍼내보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여기 허리 정도 물이 차 있었고요. 객장은 무릎 정도 좀 차 있었거든요. 전기부터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기 이제 업체 와가지고 현재 전선 이상 유무 판단부터 한다. 중고차 매매단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12개 매장에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중고차 판매 상인들은 미흡한 배수시설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배수가 안 되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속 시에 민원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차가 여기가 범람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이거는 전부 다 폐차해야 돼요. 차량을 미리 빼긴 했지만 목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2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토사가 막 물하고 같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주차장 앞에는 다 막아놓은 상태이고 비가 엄청 왔었어요 그 시간. 한평에 시간당 67mm 비가 쏟아지는 등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2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신안의 염정 곳곳도 폭우에 들어오는 물이 겹치면서 물에 잠겼습니다. 무안에선 선박 7척이 뒤집히거나 침수되자 해양경찰이 줄로 동염해 떠내려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황룡광 장로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주민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새벽 5시에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해 피해 예상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추가 피해도 예상되고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계속 물러나지 않고 또 예상 외의 폭우가 막 내리고 그런다니까 한편으로는 피해가 없는지 파악하는 조치도 해 주셔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 지역 여전히 예찰 활동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장마가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재해 대책에 최우선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중학교 실내체육관 천장이 무너져 여자 배구부 선수와 코치 등 1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바로 옆 공사장에서 체육관 옥상에 건축용 흙 포대를 쌓아뒀는데 최근 폭우로 물을 잔뜩 머금으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천장이 뻥 뚫린 건물 잔해 위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국 동북부 헤이룽 장성에 있는 중학교 실내 체육관이 무너져 내린 건 그제 오후 3시쯤. 훈련 중이던 여자 배구부 선수와 코치 등 19명 가운데 15명이 파묻혔습니다. 밤샘 구조 작업이 이어졌지만 끝내 1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我们和这3位患者安全挺稳定的，目前看没有生命危险。另外2个同学挺好的，那个同学稍微重一点。 한시가 급한 순간에 사고 현장에선 진흙 포대를 치우느라 구조가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바로 옆 공사장에서 체육관 옥상에 진주암이라는 건축 자재를 쌓아뒀던 겁니다. 공안당국은 최근 폭우로 포대가 잔뜩 물을 먹으면서 천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걸로 보고 시공 책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真正原来吸水率很高，吸完水以后重量会增加1倍。它露天堆放，它应该有雨布啊，不能让真正源吸水。 앞서 지난 20일 상하이에서도 폭우가 내린 뒤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6일 후난성에선 33층 건물 외벽이 인도로 떨어져 폭격을 당한 듯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선 매년 장마철마다 붕괴 사고가 잇따라 고질적인 부실 시공, 이른바 두부 공정이 도마에 오르곤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집중호우 여파로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정부가 할인 지원 품목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밥상 물가가 걱정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양희력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로 농경지 곳곳이 침수 피해를 겪은 이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농산물 가격. 장보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도 힘들고 진짜 식품이 너무 오르니까 제대로 못 해먹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많이 많이 올랐는데 파도 이거 1,000원 얼마였는데 1,700원이나 하니까.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난주 5개 품목을 농축산물 할인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물가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그러자 이번엔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을 10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지정된 양파와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 5개 품목에다 감자와 대파, 오이, 애호박, 토마토를 추가한 겁니다. 할인율은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 친환경 매장 등이 20%, 전통시장은 30%에 이릅니다. 마트에서는 할인 지원되는 품목을 구매할 때 결제 단계에서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주일에 최대 10,000원으로 할인이 제한됩니다. 전통시장은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구매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전통시장 전문 배달앱이나 온라인몰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에서도 할인 상품권을 살 수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농식품 할인 지원은 전국 16,500여 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또 외관상의 이유로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맛이나 품질은 이상 없는 상품을 싸게 내놓는 등 유통업체의 할인전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가 오늘 일본에서 열립니다. 회의에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이호 아스시 군축 불확산 과학부장이 각각 소속 대표로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기한 요구사항을 두고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에 개설한 현지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원하는데 결정 권한은 IAEA에 있지만 일본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지난 7일 자체 검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권고한 4가지 기술적 제언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대 후반까지 발생하는 등 일주일 만에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방역이 완화된 데다 여름철 이동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방역 조치 추가 완화에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이빈후과병원 검사실에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부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 다시 넘어가면서 목 아프고 계속 기침할 때도 목이 엄청 아프고 이 약간 뭐 밥 먹을 때 맛도 안 나고 코막힘이랑 약간 콧물 나고 목도 좀 붓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두통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이처럼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7천여 명까지 치솟으며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전체로 보면 하루 평균 확진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8.8% 급증하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50명, 일주일간 숨진 사람은 57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자가 검진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거의 굉장히 의심이 돼서 오는 환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하는 환자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의 한 40-50% 환자들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이 느슨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동량이 늘어나고 예방접종의 면역이 감소하는 시기가 맞물렸다는 분석입니다. 격리 대상자의 법적 격리 의무 해제된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예방접종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감염됐던 분들의 면역도 감소하는 시기가 맞물려 있거든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리는 2단계 일상회복 조치를 다음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대형 병원 등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중환자에 대한 지원과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 2단계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다시 커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은 다음 달 첫 일요일인 6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기준으로 보면 다음 달 13일, 도착 기준으로는 6일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한산하던 공항 출국장은 날씨가 좋았던 지난 5월부터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붙이기 위한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 7년 만에 저희 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코로나가 풀려서 가족과 같이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실상 코로나에서 회복된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3주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이 391만여 명, 하루 평균 17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6일은 19만 1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기준으로는 다음 달 13일, 도착 기준으로는 다음 달 6일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여름철 성수기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6%까지 회복하고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일부 제한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2.8배 폭증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출국장 보안 검색대를 늘리고 체크인 카운터를 조기 운영하는 등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만 대 규모의 정규 주차장 외에 7천 대를 수용하는 임시 주차장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역시 올여름 성수기를 맞아 혼잡도를 줄이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전국 14개 공항의 경우 출발 기준으로 김포공항은 오는 28일에, 김해와 제주공항은 다음 달 13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상징 파랑새 로고가 알파벳 X로 바뀌었습니다. 트위터가 기존 메시지 교환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금융 업무 기능까지 갖춘 슈퍼 앱으로 변신하기 위한 신호탄이란 해석입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위터 본사 건물 밖에 거대한 X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트위터의 로고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트위터는 지난 2006년 설립된 뒤 줄곧 파랑새를 로고로 써왔습니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앞서 모든 새와 작별을 고할 것이라며 로고 변경을 알렸습니다. I myself am going to hop onto Twitter. You know, it's going to take a time to be like, I'm hopping on X, especially as someone who's been using from 2010. 일론 머스크의 X 사랑은 유별납니다.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나 인공지능 개발업체 xAI에도 X가 빠지지 않습니다. 트위터 인수 전부터 파랑새 로고를 바꿀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로고 변경에 그치지 않고 트위터를 슈퍼 앱으로 변신시킬 계획입니다. 기존의 메시지 교환 기능에 전자상거래와 금융 업무 기능까지 탑재시키겠다는 겁니다. 상품 결제와 화상통화, 쇼핑까지 가능해서 중국에서만 14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위챗이 본보기입니다. I actually think that this is less about reinventing Twitter and more about building a brand around Elon Musk's current empire. 머스크의 야심찬 계획이 빅테크 SNS 혁명의 도화선이 될 거란 전망과 함께 익숙한 브랜드 파괴가 가져올 실패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도입하고 시행했다며 중국은 깊은 유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조치는 관련 기업에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반도체 산업망 안정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이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일본의 수출 통제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선례를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1980년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것처럼 또 다른 좌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미 한국 측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며칠간 전국에서는 미확인 해외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 소포가 중국 선전에서 발송돼 타이완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들이 최근 꼽는 가장 무서운 단어는 아동학대입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툭하면 아동학대를 거론하면서 교사를 압박한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은 정상적인 생활 지도가 아예 불가능해 자괴감을 느낄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올해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년 전 학생의 부모에게 가정 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가 폭언을 듣고 교육청 신고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저 경력 교사라서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셨고요. 이후 A씨는 자기 자신을 자꾸 검열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엔 2학년 어린이가 손등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데도 아동학대로 몰릴까 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범위에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추가된 뒤 교실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학부모뿐 아니라 최근엔 어린 학생들마저 교사의 훈계와 충고를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더니 한쪽에 있던 남자애들이 선생님 요즘 아동학대로 선생님들 많이 고소당하시던데 선생님 저희도 교육청에 신고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희죽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거나 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252건. 그런데 절반이 넘는 676건이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에서 불기소율이 14.9%인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게 남발된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잡은 교편을 이제 내려놓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르쳐준 내용을 다시 되뇌어줄 때 내가 교사하기 정말 잘했구나 행복감을 느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끼곤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교사의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법률 개정안이 주목받고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닌 만큼 어떻게 해야 둘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때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일부 사항을 폐기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권도 존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YTN 강민경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발표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수능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 지원자는 47만 5,825명 가운데 졸업생이 10만 4,377명으로 21.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지원자는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때보다 2만 5천여 명 줄었는데 졸업생 응시자는 1만 2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수능에서 졸업생 비중이 지난해 31.1%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이 극한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겨울철인 2월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전례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50도가 넘는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 개론에서는 전 지구적인 폭염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